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환 씨. 네, 저는 컨벤션 기획사에 지원하게 된 김주연입니다. 저는 마이스 분야를 박수 전공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던 분야였지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분야로서 매력을 느끼고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기획 경험을 통해서 제가 컨벤션 기획에 대해서 조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 길에 잘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상품기획 부문에 지원하게 된 김채린입니다. 저는 리더십도 실력이다라는 저의 가치관을 발판으로 삼아서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점으로 갖춘 지원자입니다.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부산의 아파트를 주제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의 조장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팀원 각각의 강점에 맞게 역할을 분배하기도 하였고 또 팀원 간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품 기획 부문은 어떤 시장과 고객의 전반적인 이해도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역량들을 바탕으로 어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그런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최혜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서울의 경영지원팀에 지원한 최혜진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재학 시절에 제가 그 학교 근처에 닭강정 집을 약 2개월 정도 마케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게는 해당 제품 경쟁력은 강했지만 마케팅이 미흡하여서 매출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IDA 모델을 활용하여서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짜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블로그나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배달 고객을 위해서 손편지를 따로 제작하고 번역 외국어 메뉴판을 따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리뷰창에 제가 쓴 손편지와 긍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사장님께서도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러한 마케팅 기획 능력이 에어서울의 대내외 홍보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주현 학생이 마이스 쪽 분야 컨벤션 기획사로 구체적으로 진로를 지원하셔가지고 반가워요. 왜냐면 제가 이쪽을 준비하다가 제가 졸업할 때쯤에 코로나가 있었어가지고 급하게 조금 진로를 꺾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정말 많이 준비를 했던 분야고 언젠가는 이런 마이스 쪽으로 창업하겠다 이런 꿈도 꾸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마이스 쪽에서 해보시려고 했고 또 해본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쪽이 생각보다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사나 이런 마이스나 컨벤션이 진행되는 과정보다 훨씬 이전까지 오는 과정이 되게 험난하고 고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본인이 뭔가 아직 취업을 하진 않았지만 경험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 백오피스 업무에 대해서도 잘 기여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어떤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까지 마이스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이스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행사 유치부터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유치를 해나가고 성공을 하려면 마무리를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백오피스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제가 유치라던가 홍보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오피스부터 실제로 마이스 산업이 진행되고 그 사후 처리하기까지 되게 호흡이 긴 게 마이스 분야인데 본인이 거기서 좀 잘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홍보를 하거나 그쪽이 어느 줬던 것 같아요. 유치라는 거는 그 프로젝트를
흔히 따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좀. 아, 네, 맞습니다. 그 제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공부하시거나.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조금 깊숙이 공부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교육이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점차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한 과정이 있다는 것과 그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네.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되게 많은 리소스를 드리고 PPT도 엄청 많이 쓰면서 제안을 하거든요.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마이스 분야에서 취업하거나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 더 하려고 기획 중이신가요? 우선 뒤에서 보여지는 것이 많은 만큼 마이스 행사의 현장에서 뛰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많이 보고 듣고 이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제가 어떻게 어떤 업무를 더 잘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제가 자신 있는 기획 쪽에서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다른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TCO와 PEO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아, 네. PCO는 이제 컨벤션 이제 국제 회의를 유치 기획 그 마무리까지 다 하는 곳이고 PEO는 이제 그 전시회나 박람회를 기획하고 유치하는 기관입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조금 더 희망하는 곳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자신 있는 기획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쓰고 어떻게 그 내용이 잘 보여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파악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주현님 질문 드리면은 저희 국제부서 사서 전공을 지금 전공하고 계신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어떻게 전공을 살릴 수 있는지. 네, 우선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이스 분야에서도 이제 다른 고객이나 호스트들을 저희가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를 하고 그 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비서 사무 전공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지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항공사가 많은데 왜 에어서로 과거에 에어서울과 커피빈에서 커피앤트립이라 해서 실제로 그 카페를 비행기 모형으로 꾸며놓고 기내식과 그런 카드 같은 이런 굿즈를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어서울이 다른 기업보다는 좀 더 신생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그런 참신한 마케팅과 저의 아이디어가 합쳐지면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에어서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혜진님이 참신한 그런 객관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례에 얘기해 보셨어요? 제가 작년에 부산 국제 박람회에서 이제 콘텐츠 기획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람회 몰입도와 흥미도를 위해서 대규모 방탈출 게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부서 팀분들께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같이 돌려보면서 이제 저희 그 대규모 방탈출의 그런 동선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받고 그걸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을지
될지 고민을 해보게 되면서 그런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을 실제로 저는 가게 업체와 컨택을 해서 마케팅한 경험이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이 실제로 그 가게의 어떤 점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필요하는지에 관해서 저는 직접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제가 에어서울에 지원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극감정 업체 마케팅 하시는 거 되게 재밌게 읽었고 자기소개도 보고 왔는데 궁금한 게 사실 AI다 모델도 그렇고 AARR 모델도 그렇고 사실 어떤 프레임워크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한다는 사실 되게 전략적으로 선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거랑 되게 시도만으로도 되게 너무 높게 사고 있고요. 궁금한 게 이제 애퀴지션이라고도 하고 유저들한테 스프레드 한다고 하는데 인지 단계에서 선택하신 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위해 SNS를 활성화하셔가지고 되게 단기간에 500명이라는 거 모으면 엄청난 지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의도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닭강정 업체의 SNS 하신 거죠. 그럼 닭강정 업체에서의 가장 최종 엔드 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출을 올리는 것을 애초에 목표로 하고 사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을 한 점에서 저희 전략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단계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SNS를 활성화해서 불특정 다수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어떤 기법에서는 제가 에이다 모델 사실 정확하게 기록 들어본 적 없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이론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타겟을 쪼개고 세그먼트한 다음에 우리 제품을 가장 또는 서비스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제일 잘 팔리는 방식으로 마케팅 소구점을 삼아서 치킨이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연령이지 세대직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마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SNS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500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전략이 궁금해요. 우선은 특정 타겟을 잡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선택한 이유는 사장님께서 동네 가게이다 보니까 동네 그 남산동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남산동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닭강정을 좋아하는 사람만 하다 보면은 사장님의 그런 니즈에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변에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불특정 다수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산동에 있는 닭강정 집에 매출을 올린다 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가 너가 닭강정을 좋아해? 까지의 좁히기에는 사실 방법도 어렵고 어떻게 찾을 거야 라는 게 있는데 그럼 반대로 세그먼트를 지역적인 위치로 했다면 사실 마케팅 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몰라요. 광고를 하셨는지 마파를 하는 방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사실 한 500명이 아니라 100명을 모으더라도 내가 발로 뛰면서 남산역 앞에서 팔로워를 하면은 뭐 쿠폰을 드려요. 이런 걸 했다면 되게 그 페르소나가 일치하지 않았나?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타겟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읽어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의견이 궁금했고요. 아니면 단순히 여기가 팔로워 500명이네? 했을 때 SNS에 그냥 들어온 사람이 인기 많은 곳인가 보다.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 500명 먼저 모았다고 했다면 그거가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또 포커스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뭔가 본인의 노력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해보면 재밌고 설득이 잘 되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채린님, 네. 여행 상품을 기획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에 필요한 능력이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어떤 것 같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 상품 기획 업무에 필요한 그런 역량은 일단 여행의 어떤 여행 상품의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이 기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나만의 전략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 항상 생각해왔던 여행 상품은 일단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일회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여행 그 상품의 어떤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런 메인 아이템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현 2024년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분초 사회가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에서 이런 2030 세대가 일을 하면서 시간이 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알짜배기로 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1박 2일이나 2박 3일간의 그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여행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상품을 좋아할까? 또 어떤 고객이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김철희님이 여행 상품 계획을 할 때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어떠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기획할 수 있을까요? 장점이 뭐예요? 일단 저의 장점은 침착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6개월간 이제 아이언 오토 전시장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을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그런 고객들을 만나면서 또 그런 고객들을 좀 성공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좀 침착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을 또 갖추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2개월 전에 또 방문하였던 고객의 성함과 얼굴을 기억하여 고객 서비스 경험을 발휘했었던 그런 저의 경험이 어떤 상품 기획이라는 분야 자체에서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객의 니즈를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역량 차원에서도 이런 상품 기획 부문에서의 역량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저의 침착함과 이런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오늘 이즈를 배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여행 상품을 기획할 때는 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요즘에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 자체를 그런 여행 상품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디토 사회가 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플랫폼이나 유튜브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좀 이어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저도 기획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획자로서 업무를 할 때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특히나 B2B가 아니라 B2C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광고할 때도 그렇고 근데 항상 기획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겪게 되는 개인적인 딜레마 중 하나는 트렌드에 따라가거나 단기간에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기획들을 하다 보면 내가 본연으로서 가지고 있던 나의 철학이나 같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민희진 사태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광고업계에서 그거를 밈으로 삼았거든요. 그런 거를 삼아서 광고했을 때 클릭률은 되게 높은 퍼포먼스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마케팅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만든 이 옷, 이 LA
짭이라고 하죠. 만든 그 모자가 가치가 있어서 오는 것인지 한낱 시류에 불과한 그냥 휘발성인 하나의 마케팅 상품이자 일회성 소비일 뿐인 건지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행 같은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온 한 식당이어서 상품 기획자로서 연합에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불친절하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인기는 많아요. 최근에 트렌드에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기획자로서 성공적인 여행 상품을 기획했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디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은지, 인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되게 별로인 것들을 상품에 집어넣었을 때 오히려 매출은 급격히 상승한다. 이번 한 상품 한번 갔다 왔을 때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본인은 방금 말씀드린 플랜대로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전략이나 본인만의 또 실현하고 싶은 다른 상품 기획 전략이 있는 거군요. 제가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렌드에 따라서 상품을 기획을 하면 아무래도 매출력은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본인의 생각을 말해도 됩니다. 본인의 차. 왜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상품 기획과 회사가 너한테 이만큼 팔아왔어야지 라고 하는 푸시, 그 압박이 충돌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자 입장에서. 특히나 나중에 상품 기획이라. 저는 계속 트렌드를 좀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좀 중점이 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대안점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트렌드를 따라가더라도 많은 트렌드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이미지이 아니라 다른 걸 택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리스크를 주게 된 거는 본인이 이런 인풋만큼 또 선택할 수 있는 거라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그 연인 상품을 기획하는 걸 하고 싶은 하게 되는 일단 저는 복수 전공으로 이제 문화관광 전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우수 상품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 또 저희 복수 전공에서는 현장 답사를 또 가면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팀원들과 함께 또 그런 상품을 좀 개발을 했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로 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위기가 왔을 때 좀 대처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잘 생각나지 않아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거나 조금 안 좋은 해결 방법을 선택을 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해결 방법이 생각이 나서 조금 후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고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가 해결 방법을 섣불리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본 다음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최근 지금 학생장 하고 계신가요? 학생장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지금 저희가 신입생을 따로 자율전공제로 바꾸면서 신입생을 유치를 해서 저희 학과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 행사를 할 때마다 신입생들을 모아야 하는 그 홍보의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고 QR코드를 만들어서 신입생들을 항상 모을 때마다 명단을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에브리타임과 같은 그런 어플들을 활용해서 신입생 유치를 좀 더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력했던 점은 전공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학과에 대한 취업 현황 및 그리고 이제 동아리나 행사 같은 거를 주력으로 하여서 신입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뭘 제일 생각나요? 저희 학과에서 일단 뭘 배우는지 비서 학과로 뭘 배우고 이제 이게 어떻게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해서
서비스직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여서 신입생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 관련된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해보셔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 중에 본인이 데이터를 뭔가 활용하거나 해서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성과를 측정해 본 경험이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마케팅 조사 방법론이라는 복수 전공에서 수업을 들었던 과목 중에 SPSS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때도 업체랑 같이 컨택을 해서 일반 제과 제빵점이랑 파리바게트라는 대기업이 왜 매출에서 차이가 나는지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김채린 자기소개서에 4박 5일간 중국 상하이 테마 관광센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뭐 첫째날 뭐 어디가 주요 관광지 소개 가능할까요? 중국 상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대적인 곳이랑 현대적인 곳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대적인 부분은 이제 타이완 같은 그런 부분에서 나눌 수 있고 현대적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서양식 건축물이 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건축물들을 토대로 기획을 나눠봤습니다. 주연님은 평소에 체력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전 체력이 좋다고. 따로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운동은 따로 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조금 체력이 강하고 힘도 세고 조금 끈질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야간에 어떤 알바를 해보거나 밤 늦게까지 프로젝트나 업무 등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도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벽 3시에 마감을 하고 집에 가서 취침을 하고 또 학교에 오는 등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이 많지만 잠을 줄여서 이제 제가 경험을 하거나 제가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는 편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가끔 한 번 이렇게 무리하게 되는 거랑 되게 루티너리하게 내가 밤을 새거나 이렇게 야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 업무도 있거든요. 그 패턴이 안 맞는데 자주. 그런 업무를 했을 때는 사실 체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가에 대한 방식도 되게 중요하게 하거든요. 혹시 주연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나 또는 체력이 부족하거나 잠이 부족할 때 뭔가 스스로 충전하거나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해야 돼요. 저는 아무래도 잠은 스케줄이 없거나 할 때 시간을 비워서 잠을 그냥 몰아서 자는 편이고요. 스트레스 해소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항상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수다를 떨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나 뭐 서비스업을 하면서도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제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걸 공유를 하고 조언을 얻으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님한테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본인이 정적인 공간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퍼포먼스가 잘 나오시는지 아니면 산만하더라도 다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편인지 성과적인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말고. 그건 약간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팀원과 함께 해야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뭔가 산만하게 조금 팀원들과 함께 이제 얘기도 하고 계속 이것저것 던지면서 얘기를 하면 저도 제 스스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편인데 뭔가 저 혼자 해야 하는 과제라던가 개인 과제라던가 혼자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데에서는 저
정적인 공간에서 혼자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성과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큰 성격이 어때요? 저는 좀 철저한 조직성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스레터 편집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부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가 대부분 학과 소식지 제작을 시험 기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워서 제가 편집장이 되었을 때는 1년치 스케줄을 짤 때 학과 행사와 학교 행사 등을 고려해서 이제 부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저의 이러한 점이 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리님은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된 자기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화된 장점은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리더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리더십과 팀워크를 좀 중시했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달여간 말레이시아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면서 한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함께 좀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해서 그때 좀 리더십 소통도 어려웠지만 어떤 그런 팀의 리더로서 좀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그런 리더십이 저의 또 하나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리더 역할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네, 저는 리더라는 직책을 맡았을 때 조금 오는 그런 희열감이나 또 그런 다른 사람들 좀 통솔하는 그런 역할이 조금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네요. 공통식으로 하나. 트렌드 얘기하다 와서 보면가지고 혜진님은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두 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 상품기획, 마케팅, 그리고 마이스 쪽의 행사 진행 혹은 기획적인 측면에서 요즘 많이 트렌드인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획자 입장에서 해봅니다. 순서는 혜진이부터 해볼까요? 먼저 AI가 챗봇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처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QR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챗봇이 대신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을 홍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트렌드를 활용해서 AI를 마케팅에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드릴게요. 저는 AI를 통해서 지금 챗GPT 같은 챗봇 이용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 AI를 통해서 슬라이드웨어를 제작하는 앱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에서 제가 뭔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뭔가 페이지를 못 나누거나 어떤 내용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행사 유치나 이제 행사가 이미 진행됐었는데 이번 연도에 또 진행을 해야 한다면 그때 사람들이 리뷰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AI를 통해서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어떤 행사를 원하는지 그런 점들을 검색을 해서 AI를 통해서 그렇게 잘 행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AI가 또 굉장히 많이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챗GPT뿐만 아니라 어떤 리튼이나 클로바 네. X 같은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기도 했는데 어떤 여행 상품을 그런 것들에 좀 접목을 시켜서 좀 차별화된 상품을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